주식시장에서 하루의 끝을 알리는 숫자, 바로 종가. 대부분 이걸 그냥 그날의 마지막 가격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종가는요,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날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고요. 시장의 모든 정보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꾹꾹 답축된 말 그대로 결정적 파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종가에 숨겨진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종가가 대체 뭔지 그 본질적인 의미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10분간의 경매 과정도 들여다볼 겁니다. 또 장 마감 후엔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활용한 종가 베팅이라는 전략은 뭔지, 더 나아가서 기관 투자자들은 종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종가는 왜 그냥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결정적 가격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숨겨진 중요성부터 한번 짚어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날 가장 높았던 가격? 아니면 제일 낮았던 가격? 글쎄요. 정답은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종가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종가를 최종 합의점이라고 표현한 게 정말 핵심이에요. 하루 종일 온갖 뉴스, 루머, 투자자들의 기대와 공포 같은 수많은 소음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 오늘 이 주식의 가치는 이 정도가 맞아 라고 합의한 일종의 평형점, 그게 바로 종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가는 정말 여러 곳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회사의 전체 가치, 즉 시가총액이 바로 이 종가로 결정되고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것들도 다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표도 이 숫자로 매겨지고 무엇보다 다음날 거래를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종가는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셈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종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아주 정교하고 치열한 10분간의 드라마, 장마강 동시호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가는요,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결정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먼저 낸 주문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잠시 사라져요. 모든 매수매도 주문을 그냥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에 다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거래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가격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10분간 주문을 그냥 모으기만 합니다. 둘째, 시스템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수요가 딱 만나는 최적의 가격, 그 지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마지막, 3시 30분 정각에 그 가격으로 모든 주문을 한꺼번에 펑 하고 체결시켜버립니다. 이 방식 덕분에 장마감 직전에 누군가 가격을 왜곡하는 걸 막고 가장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3시 30분에 정규 시장은 문을 닫지만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장이 끝난 후에도 기회는 계속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시간외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 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 일찍, 전날 종가로 미리 거래하는 장전 시간 외, 그리고 장 마감 직후, 방금 막 결정된 따끈따끈한 오늘 종가로 바로 거래하는 장 후 시간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마다 가격이 조금씩 변하면서 거래되는 시간외 단일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외 단일가는요, 장 마감 후에 나온 새로운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미리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종가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종가 베팅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 내일 아침 주가 상승에 미리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이 종가 베팅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장 마감까지 강한 힘을 보여준 주식은 다음날 아침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바로 이 모멘텀의 지속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장중에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보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떠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종가 베팅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장 마감 직전에 나온 아주 좋은 뉴스에 힘을 믿고 들어가는 거고요. 둘째는 차트상 아주 중요한 가격대를 힘있게 뚫고 마감하는 그 강한 추세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마감 무렵에 살짝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그걸 노리고 저가에 들어가는 전략도 있죠.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이 체크리스트가 아주 유용할 겁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종가가 그날 하루 중 가장 높은 가격 근처에서 끝났는가. 둘째, 마감 직전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장 끝나고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가. 이 3가지 신호가 모두 초록불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상승 출발할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 종가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끼리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진짜 큰 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이 이 종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쇼윈도우 꾸미기예요. 상점 주인이 가게 앞 쇼윈도우를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이 분기 말에 자기들 성과 보고서를 예쁘게 포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이 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잘 나가던 주식들이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익률 좋은 주식은 종가에 더 사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평소에 한 100만 주 거래되던 주식이 분기 마지막 날에 갑자기 500만 주로 거래량이 폭증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상승은 세분기가 시작되자마자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좀 더 악질적인 수법인데요. 허수주문, 다른 말로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예를 들면 상한가 근처에 어마어마한 매수 주문을 쌓아둬서 와, 이거 더 가겠다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동시효과 체결 직전에 그 주문을 싹 취소하고 자기들 물량을 팔아남기는 수법입니다. 특히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이런 속임수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죠. 최근에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종가라는 개념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최근에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 ATS가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거래소가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눈에 확 들어오시죠? 바로 거래 시간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넥스트레이드도 그날의 종가는 한국거래소에서 결정된 공식 종가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주문을 내야 더 싸게 살 수 있지 하고 고민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스마트 주문 시스템, 줄여서 S월이라는 아주 똑똑한 비서를 제공하거든요. 이 시스템이 0.1초 만에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어느 쪽 가격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착 판단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보내줍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9시부터 3시 반까지라는 주식시장의 개념 자체가 이제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장은 12시간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 유기체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래 시간이 길어지고 시장이 사실상 잠들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깊게 파고든 종가라는 개념은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종가는 이제 하루의 끝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사이클의 중요한 중간정산 지점 정도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